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주제는요. 검찰 수사 예언입니다. 50억 클럽 이렇게 빠져나간다. 법꾸라지들의 신박한 비법들입니다. 사실 뭐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장면들인데 그동안 이게 비법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있었던 거죠. 아, 저렇게 빠져나갔고 저것이 언론에는 저렇게 보도가 됐었구나.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면은 아, 그래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아, 참 이거 벌써 설명을 하려니까 속이 터지네요. 문제는 이 50억 클럽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적게 접어도 한 석 달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길게 잡으면 한 6달 정도는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50억 클럽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빠져나갈 놈 빠져나가고 못 빠져나가는 놈들 일단 재판에 넘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특검이 들어서더라도 할 게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현재 검찰이 쓰고 있는 수법이자 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진당은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이 특검법을 6달만 묵혀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법사위에서 6개월 묵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원래는 이거 어떻게 했어야 된다? 법사위로 갈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신속 처리 안건으로 해서 그 본회의로 바로 가져갔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로 바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정의당이 거부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벌어주게 된 겁니다. 오늘 갑자기 한동훈 그 검찰들이 갑자기 박영수를 털겠다고 설친 이유 그런 거죠. 특검법이 이제 국회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이 올라갔으니까 자 지금부터 6개월만 끌어줘. 우린 6개월 안에 끝내놓을게. 이건 거죠. 그래서 기소할 사람 다 기소해버리고 나면은 기소를 이미 했는데 어떻게 또 특검이 수사를 합니까? 수사 못해요 이제. 그때는 특검법 만들어봤자 소용도 없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 검사들이 50억 클럽을 어떻게 빼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박영수 전 특검, 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자, 사실 검찰이 박영수를 압수수색할 거다라는 얘기는 소식은요. 벌써 2년 전에 나왔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검찰이 박영수를 압수수색할 것이다라는 얘기 계속 나왔어요. 근데 무려 1년 6개월 만에 실제로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1년 6개월 전, 지난 2021년, 그러니까 선거 직전이죠. 대선 직전에 검찰은 박영수를 소환해요. 박영수 딸도 소환해요. 그때 곽상도도 소환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기소를 하고 구속을 한 건 누구? 곽상도 하나밖에 없죠. 박영수 빠져나갔고요. 박영수 딸 빠져나갔고 다 빠져나갔어요. 싹 빠져나갔어. 곽상도 하나만 덜컥 걸려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구속하면 뭐해? 무죄로 석방됐잖아. 이게 바로 검찰이 늘상 쓰는 방법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진짜 주범은 빼놓고 곁다리 하나만 감옥에 넣었다가 적당하게 빼내주는 거, 무죄 선고받고. 요 수법을 쓰는 것이 검찰이거든요. 이번에 역시도 비슷한 수법을 쓸 가능성이 사실 매우 큽니다. 자,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박영수를 소환한 게 지난 2021년 10월 26일이니까 무려 1년 6개월 만에 소환한 겁니다. 그 사이에 증거인멸할 시간은 너무나도 충분했겠죠. 없앨 거 다 없앴어. 검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 수사할 거야 알려줘 놓고 시간을 충분히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증거인멸할 거 다 증거인멸하고 증인들끼리
그 말 맞추는 거 다 해놓은 거죠. 끝날 때 다 끝난 거야. 다 마무리 지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특검을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거야. 특검에 맡기면 진짜 뭐 되니까 잣나무가 되니까 예? 야 이거 우리 선에서 끝내겠다. 검찰 선에서 그냥 마무리 지어버리자 라고 해서 오늘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수사가 시작됐다기보다 조작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2021년 11월 26일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020년 10월 달에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소환하네 어쩌네 막 연기만 피우고 있다가 결국 소환을 하는데요. 이때 박영수, 곽상도, 권순일을 소환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곽상도만 구속됐죠. 근데 이 곽상도마저도 얼마 전에 석방이 됩니다. 사실상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은 면피용으로 한 사람 잡아넣는 거고 면피용으로 수사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이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검찰이 지들 죽이고 싶은 사람은 몇 년째, 500일째,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500일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 끝났어요.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들어서고 있죠. 쌍방울? 쌍방울 대북송금 이걸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죽을 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진짜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진짜 처절한 최악의 부패 사건인 50억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지금도 수사를 어떻게든 간에 회피하기 위한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수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기를 피우고 있는 거다. 연막을 피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연막작전. 사실상 박영수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겁니다. 박영수 방탄이지. 왜? 박영수를 막아줘야지. 쉴드를 쳐줘야지. 그래야지 윤석열을 보호할 수 있거든. 박영수한테 간다? 이건 바로 윤석열을 바로 직격이야. 안 갈 수가 없어요. 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장동 이 50억 클럽 보시면서 진짜 돈 헤쳐먹은 애들이 누구디? 전현직 검사들, 그 다음에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 아니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돈을 해먹은 거는 얘네들이었어요. 이재명한테는 진짜 국물도 하나 안 왔어. 국물 한 방울 안 떨어진 게 이게 대장동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국물 하나 안 왔으니까 수사를 500일을 하든 1000일을 하든 나올 게 있겠어? 조작밖에 안 나오지. 어떻게든 간에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배임인 거 아니야. 배임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 안 받았다는 거 아니야. 돈 안 받았고 누군가가 이득을 봤다. 이거 이 얘기예요. 사실은 배임은. 누군가가 이득을 봤다. 돈 받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검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핵심 주범들은 이놈들인데, 석진환 같은 중앙일보니, 조선일보니, 동아일보니 그 숱한 기자들, 검찰청을 들락날락하면서 지들끼리 헤쳐먹었던 놈들, 그 놈들이 진짜 주범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합니까? 김만배가 돈을 얼마나 뿌렸는지 여러분 다 들으셨죠? 골프 치러 가서 돈 뿌리고, 술집 가서 돈 뿌리고, 판사, 검사, 기자 줄줄이 들락날락해서 돈 받고 용돈 받고 100만 원 용돈 받은 거는 받은 축에도 못 들어간답니다. 근데 왜 거기에 대한 수사를 안 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특검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이거는 특검을 막기 위한, 특검 출범을 막기 위해서 지들끼리 작전 쓰는 거지. 백 쓰는 거지. 뺑기 쓰는 거죠. 뺑기. 아마 검찰은요, 이걸로 적당히 시간을 끌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관련자들을 면죄부 주는 식으로 수사를 끝낼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면죄부를 준다고요? 이렇게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 50억 클럽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데 어떻게 면죄부를 준다는 말이죠? 방법이 있죠. 50억을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 경우는 부인을 못하죠. 그건 부인 안 할 거예요. 증거가 명백한 거는 부인 못하지. 부인 안 해. 그럼 뭐 어떻게 한다고?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50억까지 받은 건 아니더라. 한 10억쯤 받았나? 근데 이 정도는 뭐 수임료나 아니면 뭐 자문료나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50억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라고 해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수임료를 받고도 세금을 제때 안 냈네? 그래서 탈세? 이런 걸로 해서 벌금 이렇게 낸다든지. 방법이야 많죠. 무궁무진합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방법은요. 일단 곽상도를 먼저 떠올리시면 거의 정확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곽상도가 감옥까지 들어갔지만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지만 결국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아들이 50억을 받았어. 아들이 50억을 받은 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났어. 그런데 곽상도는 풀려났어. 아들이 받은 거하고 아버지가 받은 거하고는 달라. 따라서 아들이 50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아버지 곽상도한테 준 돈은 아닌 것 같아. 의심스럽지만 아니라고 봐야 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곽상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여기서 사실 검찰이 이 범죄자들, 검사 출신의 범죄자들을 빼내주는 방법이, 기법이 그대로 나옵니다. 첫째, 돈 받은 거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뇌물인지 알 수가 없다. 무슨 명목으로 줬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곽상도 역할이 우리 눈에는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걸 했다라는 증거가 없어. 라는 식이죠. 대컨대 하나은행이 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줬다. 막아줬는데 왜? 막아줬다는 증거 있어? 없지. 그럼 막아줬다는 게 딱히 문제가 돼?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할 말 없죠. 할 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가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따라서 뇌물죄 무죄 땅땅땅.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3자 뇌물죄로 갔으면 이거 걸렸다고. 근데 제3자 뇌물죄 왜 적용을 안 했을까요? 이게 검찰의 장난질인 거죠. 자, 뇌물죄를 적용을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직무와 연관이 된다 이런 걸 막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안 되도록 빼돌린 거예요. 자, 직무 연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 자, 그런데 이게 직무 연관성이 있는 돈을 받은 것 그 자체로 뇌물죄가 됩니다만 그거는 본인한테 직접 와야 돼. 아들한테 갔은 경우에는 그걸 성립을 안 한다는 거죠. 뇌물죄가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 받은 돈도 사실은 곽상도가 받은 돈과 동일해 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곽상도가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의 대가가 결국 이 돈이었어 라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과관계를 끊어놔 버린 거지. 뭐 때문에? 곽상도가 딱히 뭘 했는지 없어요. 직무와 연관된 돈을 받긴 했는데 이게 어떤 행위의 대가라는 증거는 없고 그러고 보면은 직접 받은 것도 아니잖아. 아들한테 받았잖아. 그럼 이거는 법리상 무죄인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검사들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 기묘한 기법을 썼어요. 곽상도가 빠져나오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나도 명백해집니다. 당시 곽상도가 구속될 때도 무슨 기사가 나왔었느냐. 구속영장에 구체적 범죄 사실이 없다. 이 말이 뭐다? 곽상도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야.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뭐에 대한 대가인지 모른다는 거야. 직무 연관성만 있어도 뇌물죄가 되지. 근데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만으로 구속을 시키고 유죄를 때리려면 아들이 받은 돈이 곽상도가 받은 돈과 일치한다,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또 없네? 근데 그거를 만들려는 증거가 뭐다? 곽상도의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한 거죠. 부정한 처사가 필요한 거예요. 법률 용어로 하자면.
그러니까 부정한 처사 없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돈을 받았는데 그 직무 연관성이 있는 돈이 곽상도한테 아니라 아들한테 가버렸어. 그러니까 어찌 된다? 무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완전 말장난 같죠?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예, 그게 무슨 개소리일까요? 근데 그게 법리야. 법리라는 이름 하에 검찰이 장난질을 친 거죠. 곽상도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을 한 거죠. 곽상도도 검사였고 지금 현직 검사들도 여기에 부하 내동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는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우리한테는. 자, 심지어 그 구속영장 한번 기각되기도 했어요. 이미 이때 곽상도 구속이 안 될 거고 설령 구속되더라도 얼마 뒤 무죄로 풀려나겠구나가 이미 이때 보였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당시에도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다. 50억 클럽을 곽상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다. 곽상도가 그냥 잠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무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아마 감옥에서도 호화판으로 있었겠죠. 이게 검찰의 기법이었습니다. 곽상도를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검찰이 장난질을 칠 것인지가 나옵니다. 왜? 아니, 검찰이 굳이 이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뭐죠? 윤석열이죠. 사실상 대장동은요, 박영수 게이트입니다. 박영수를 중심으로 전 현직 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벌인 비리예요. 비리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른바 친검 기자들, 법조계를 들락날락하는 기자들이 돈을 받고 해먹었죠. 즉, 전 현직 검사들과 친검 기자들, 친검 기레기들의 합작품이 대장동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기자들하고 안 가까워, 박영수하고 안 가까워. 심지어 부산저축은행의 조우영 대출 특혜 사건, 이 사건을 빼내준 게 윤석열이잖아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산저축은행의 조우영이 대출 특혜를 받은 것을 수사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두산저축은행에서 나온 1,200억이 종잣돈이 되어서 지금의 대장동이 사업이 된 겁니다. 당시 조우영 씨를 비롯해서 대장동 1기들, 대장동이 한 3, 4기 정도에서 이렇게 구성원들이 바뀌잖아요. 대장동 1기들이 뭐부터 했느냐면 이 대장동 주변에 땅을 다 사들여요. 그래서 대장동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지구의 한 70%에 가까운 땅을 이미 다 자기들이 매입을 해버린 상태였어요. 그 종잣돈이 뭐였겠어? 1,200억. 일부 모르는 사람, 이 정철승 변호사 같은 사람, 약간 좀 많이 또라이인데 이 사람 잘 알지도 못하면 떠들지나 말지. 조사가 안 됐으면 나불거리지나 말지.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이재명이 잘못한 게 있다. 대장동에서. 왜? 예? 일반 토지 소유자한테서 싸게 토지를 사들여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되팔지 않았냐. 결국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잘못한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개소리예요. 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미 1,200억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대장동 일당, 제1기 일당들은 대장동 주변에 땅을 다 사들였어. 근데 여기에 비싼 값에 토지 수용 보상을 해주라고? 그러면은 이 대장동 일당들, 개발업자들은 뭐 한다? 꽉 먹고 알 먹고 하게 돼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당연히 헐값에 하는 게 맞아요. 왜? 개발 계획이 발표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장동 주변에 땅값이 얼마나 많이 치솟았는데 그 오른 값을 쳐서 보상을 해주라고? 그 다 전부 다 그 땅 장사하는 놈들, 투기꾼들이 이미 다 해먹은 땅인데?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해줬다고 그게 이재명의 잘못이야? 그걸 변호사라는 새끼가 나불거려?
쥐뿔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래. 진짜. 아우 씨. 사실 그런 자가 더 나빠요. 민주진보진영인 척하면서 헛소리 찍찍 갈기고 자기는 아주 공정한 척 놀고 있네. 진짜. 자, 어쨌거나 이 윤석열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 사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선에서 끝을 내야 돼. 그런데 특검을 한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른 제2단계에 들어가자. 2단계 조작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지금 검찰이 오늘 시행한 그 압수수색인 거죠. 자, 아마 검찰은요, 박영수를 구속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곽상도를 구속시켰듯이 아마 박영수를 구속할 수도 있어요. 영장을 칠 수도 있고요. 자, 그걸로 해서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검찰, 정말 공정하게 수사해. 우리 수사 열심히 했어. 설사 우리 열심히 했다고. 그러니까 특검 필요 없지. 특검 안 해도 되겠지. 이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특검을 하면 진짜 난리가 나니까. 잠시 박영수를 희생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특검이 진행돼서 본격적인 수사가 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박영수가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곽상도가 빠져나갈 듯이 빠져나갈 겁니다. 지금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그거예요. 상황을 봐가면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박영수 영장 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른 구속할 수도 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곽상도 빠져나갈 거야. 왜? 곽상도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도 명백하죠. 수사를 엄성하게 해가지고 무죄를 나올 수밖에 없게 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곽상도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입증을 안 했어. 돈이 갔다는 것만 입증을 잔뜩했지. 그것이 뭐에 대한 대가라든지 직무 연관성이 어떻게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입증을 안 했어.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줬다. 그 대가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줘야지. 그럼 곽병치한테 간 돈이 사실 이거에 대한 대가구나. 따라서 이거는 뭐다? 직무 연관성이 있네. 그리고 아들이 받은 돈도 실은 곽상도가 받은 돈이었네. 따라서 이건 뇌물 이렇게 될 거였어요. 근데 여기 한 고리 하나를 완전히 텅 비워놓은 거예요. 곽상도가 무슨 액션을 했다를 비워놓은 거야. 그리고 그 액션 부분을 완전히 증거인멸을 시켜놓은 거죠. 하나은행. 자, 이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박영수도 결국 빼낼 겁니다. 그래서 박영수 선에서 끝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한테까지 안 번지게 할 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노리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박영수 선에서 어떻게 끝낸다는 거야? 문수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일단 시간을 끄는 거예요. 지금 일단 검찰이 박영수 압수수색을 한 것도요. 사실 원래 하고 싶지가 않았어. 안 할 거였어. 그런데 50억 특검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 하는 척해. 저 특검법 저거 무산시켜야 되니까 하는 척해. 어떻게 하는 척해? 우리가 뭐라도 막 하는 척하고 영장 치고 막 그러면 특검 필요 없겠네 라는 식의 여론이 형성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그 사이에 국회 임기 끝나고 내년에 총선이잖아. 한 1년만 끌면 끝나거든? 뭐 끌 거야. 거기에 지금 동조해주고 있는 게 누구? 정의당. 검찰은요, 솔직히 말해서 올해 말까지만 이거 끌어도 돼. 왜? 올해만 지나가고 내년이 되세요? 됐죠? 바로 선거 국면이에요. 바로 선거 국면. 특검 못합니다. 끝나요. 검찰 지금 대가리 안 들어가겠어? 야, 그러면은 지금 3월이니까 한 9개월만 열심히 끌면 되겠다.
야, 그때 그러면 특검법이 통과도 안 될 거고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특검 야 시작하기도 어렵겠는데 야 그러니까 시간 좀 끌어. 일단 시간 끌어. 수사하는 척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법이 뭐 법사위를 통과하느냐 국회 본회의에 가느냐 이런 것들 진행 경과를 보아가면서 미적 될 거예요. 국민의힘 얘네들은요 계속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논의가 안 되도록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할 겁니다. 마치 지금 이상민 탄핵안이 이미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 김도우비가. 그게 법사위를 넘겨주는 게 아니었던 거야. 법사위를 넘겨주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달이 나고 있는 겁니다. 김도우비가 지금 대놓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 자체를 막으려고 드는 거야. 아니 국회가 안 열리면 어때서 이렇게 열어놓고 속 뒤집어질 바에는 차라리 장외투쟁을 하지 그랬어 그때. 왜 그거를 갖다 바치느냐고. 박용진 이 새끼부터 쳐죽여야 돼 진짜 이것들은. 지금도 지가 공격받는다고 지랄 개지랄 떨고 있던데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특검법이 다 무산되고 있는 이유, 개혁법이 다 일일이 무산되고 있는 이유가 뭔데? 자, 어쨌거나 김도읍은 최대한 특검법 진행을 막을 겁니다. 정의당은 여기에 은근히 협조할 거예요. 왜? 국회 법사위에는 정의당이 없어요. 정의당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 본회의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신속처리 법안을 지정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정의당이 신속처리의 안건을 지정 안 해주면 안 가요. 조정훈인지 조정식인지 시대전환 얘가 협조해줄 리는 만무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얼마나 무한정 끌 수 있을 겁니다. 원래 민주당은 4월 달까지, 4월 중순까지는 이게 통과되게끔 하려는 상황이었는데 4월 중순은 어림도 없어요. 이대로 7, 8월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정의당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 갑시다. 정의당 앞에 가서 우리 시위해야 돼요. 진짜. 얘들 정말 인간이 안 된 거죠. 인간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유호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대죠. 특검이 민주당의 전유물 아니다. 그럼 니들이 좀 하지. 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검찰의 첫 번째 작전은 시간 끌기입니다. 특검법 진행 과정을 보아가면서 수사를 질질 끌 거예요. 그래서 특검법이 좀 빨리 진행될 것 같다 싶으면 갑자기 수사를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누구 소환한다 뭐다 이렇게 소란을 피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막 소동은 벌이겠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월호 특검 때 임관혁이가 하는 거 봤어요? 세월호 현장 가서 참배한다는 둥, 세월호 박물관 가가지고 현장 견학을 한다는 둥, 이런 액션은 했지만 실제로 수사를 했어? 안 했어? 결과 달라? 안 달라? 제가 그때 박주민 의원한테 임관혁이한테 속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박주민 의원이 그때도 그때까지 참 순진했었다고. 임관혁이가 의지를 보이더래. 개뿔. 의지 보이긴 뭘 보여? 내가 그래서 그래 나중에 보셨죠? 임관혁이 의지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되게 민망해 하더라고. 예. 검찰이 그럴 겁니다. 시간 끌 거예요. 하는 척 시간을 끌 겁니다. 시간을 끌다 보면은요, 사람들은 지쳐요. 지치면은 일을 처리하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댄다든지 아니면 메신저를 공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이 세월호 수사 50억 클럽 수사를 주저앉힐 겁니다. 일단 시간 끌기.
시간 끌기는 달리 말하자면 힘 빼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말까지만 끌면 돼. 그러면 이제 선거야. 아무도 신경 안 써.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김만배한테 뒤집어 씌우기입니다. 김만배를 허언증 환자로 만들면은요. 아주 이 문제 간단하게 풀릴 수 있어요. 50억 클럽 김만배가 정영학한테 이게 얘기한 거잖아. 뭐 최재경, 권순일 이 사람 그래서 50억 클럽 이렇게 써준 거 아니야. 거기서 이 50억 클럽이 출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50억 클럽 이거 알고 봤더니 이게 김만배 그냥 과장이었어. 헛소리였어. 허언이야. 김만배가 지가 여기저기 돈을 많이 쓰는 것처럼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서 50억 클럽을 없는 50억 클럽을 만들었어. 라고 몰고 가면은요. 이 문제 되게 간단하게 풀리거든요. 예. 김만배를 허언증 환자로 만들 겁니다. 실제로 50억이 전달된 증거는 곽상도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곽상도는 이미 그런데 재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 이 수사를 못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재판 진행 중이 되면요. 수사를 못해요. 자, 50억이 실제로 전달된 건 곽상도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권순일한테 돈이 간 증거가 있어요. 최재형한테 간 게 있어요. 김수남한테 간 게 있어요. 뭐 그다음에 홍선근 그 원희투데이 회장 그 사람은 돈 줬다가 받았다가 뭐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은 특히 받아서 크게 문제 안 돼. 왜? 그 사람은 그 김만배하고 그냥 개인 대 개인 주고 받은 거야. 박영수한테 돈 갔다는 증거가 없어. 딸이 지금 와 있긴 한데 돈 몇 푼 안 갔어요. 지금 많아야 그게 한 15억 정도 될걸? 그러면 거기다가 박영수가 그동안 이것저것 도와준 거, 뭐 수입료, 자문료, 그 다음에 딸 그한테 준 연봉, 퇴직금 이런 걸로 정산해 보니까 성과급 이렇게 해보니까 좀 많기는 한데 딱히 문제는 안 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김만배를 거짓말쟁이로 딱 몰아가면 게임 끝나버리는 거야. 물론 계좌 추적에는 다 나왔을 겁니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아니면 현금을 줬는지. 아니 보세요. 지금 그 유동규가 그 남욱한테서 돈 받은 거 그다 현금 돈 뭉치 현금 뭉치로 받았잖아요. 종이백에 넣어가지고 그랬는데 티 납디까? 그랬는데 모릅디까? 결국 다 알잖아. 언제 돈이 어떻게 누구누구한테 돈을 만들어서 누구누구한테 전달했다. 결국 다 뽀록 나잖아요. 계좌 추적 해보면요. 현금으로 돈이 흘러간 정황까지 사실 나옵니다. 왜? 몇십억씩, 몇백억씩 되는 돈은요. 자기가 금고에 넣어둘 수가 없잖아. 그죠? 은행에 넣어둘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은행에서 돈이 나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와야 돼. 그죠? 또 뭐 그걸 이렇게 여러 경로를 거쳐가지고 다른 명목으로 지급이 된 것처럼 이렇게 꾸미긴 하겠지. 여하튼 어쨌거나 은행 통장에서 돈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나오는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 어딘가에서 현금이 딱 거래된 지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딱 끊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그 사람하고 돈 받은 사람하고의 관계를 딱 나오면은 딱 나와. 그리고 현금을 받았죠? 현금 받은 사람. 준 사람은 그렇게 줬다 치고 현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현금 받은 사람도 그 돈을 집에다 쌓아둘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꼭 언젠가는 은행에다 맡겨야겠죠. 그랬으면 은행의 재산이나 계좌 이게 잔고가 늘겠지. 자, 그런 겁니다. 현금의 흐름, 돈의 흐름이 딱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자, 그 끝나는 지점의 시간과 뭐 장소와 사람을 특정하고, 그 다음에 돈 받은 사람한테서 돈이 증가한 시점과 뭐 이유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요. 연관성이 나와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요. 다 나옵니다. 계좌 추적만 제대로 하면. 근데 이번에는 왜 안 했지?
김만배 숨겨둔 돈까지 다 찾아내면서 왜 이건 계좌 추적을 안 했죠? 계좌 추적을 했는데 안 보였나? 자, 두 가지겠지. 계좌 추적을 안 했거나 추적을 해가지고 알았는데 숨기고 있거나. 실제로 정영학 녹취로 검찰이 3년 전, 4년 전에 이미, 아니 2년 전에 이미 확보해 놓고도 수사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기자들, 판사들, 검사들 다 돈 받은 거 다 알고 있으면서 그동안 입도 뻥끗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좌 추적을 해가서 잘 뻔히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죠. 자,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 3억을 받은 거, 뇌물 3억 받은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미 작년 10월에 알고 있었다며. 근데 기소 안 했잖아. 증거가 있는데도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려. 자, 이렇게 하면서 김만배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은 간단하죠. 대중들이 실제로 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디테일하게 모른다는 점. 그 다음에 자신들이 그 정보를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점. 이거를 악용하면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가능하죠. 자, 또 있습니다. 정 안 될 때. 시간 끌기도 안 되고, 김만배한테 더 뒤집어 씌우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다? 싼 값에 끊어주기. 그러니까 뇌물죄, 알선수재죄 이렇게 묵직한 거 말고 싼 걸로, 김영란법 이런 걸로. 여러분 안태근 아시죠? 안태근 그때 그 서지현 검사 그 성추행 사건의 그 주범 안태근이 뭘로 걸렸습니까? 처음에 그 돈봉투 사건으로 한번 걸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뭘로 끝났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김영란법 위반도 결국에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원직 복직회가 샜어, 그 사람. 기가 차죠?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박영수라는 사람은요, 변호사입니다. 대장동 사건이 진행될 때 변호사였어요. 현직이 아니었어. 뇌물죄 적용 자체가 어려워요. 알선수재죄는 가능한데 이게 알선수재는 또 변호사한테 적용이 잘 안 돼요. 뭐가 해야 되냐면 야, 너 내가 빼줄게. 검찰 수사에서 빼내줄게. 내가 내 아는 검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너 잘 빼내줄게. 요렇게 하고 돈을 받았어야지 알선수재죄예요. 그냥 수임료를 받고 자기가 변론 활동을 한 걸로 보이면은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이게 처벌이 어려워요. 알선수재가 안 됩니다.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공무원 아니잖아. 뇌물죄 아니야. 알선수재 아니야. 김영란으로 갈 거예요, 이거. 알선수재를 적용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알선수재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알선수재를 적용하려면은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액션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은 누가 걸린다? 현직 검사들이 다 걸려요. 그럼 하겠어? 그리고 거기 뭐 누구도 걸릴 것 같다? 거기 윤석열도 끼어 있어. 당연히 안 하지. 그럼 뭘로 한다? 싼 값에 끊어줄게. 뭘로 끊어줄게? 김영란으로 끊어줄게. 이렇게 됩니다. 빠져나가는 방법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솔직히 안 봐도 빤합니다. 솔직히 저는요, 이거 안 봐도 빤해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요,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되죠. 또는 특검법 통과가 늦어지죠. 안 할 거예요. 그냥 박영수 불러서 한번 소환 한번 하고 압수수색하고 그걸로 유야무야 시간 끌 거예요. 그게 지금 검찰이 하는 짓입니다. 열받죠? 조수님, 요리조리 다 재보고 박영수 압색해본 거네. 예, 맞아요. 자기들은 이미 어떻게 할 거라는 방법을 다 머릿속에 갖춰놓고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예. 영혼을 팔아라님, 민주당 까는 거 그게 급한가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나라부터 구합시다. 예, 누가 민주당 깠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또 민주당 욕을 합니까? 예. 자, 그렇죠.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지금 참 답답스럽습니다. 그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그러네요. 자, 하여튼 보면 뭐 지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수세에 몰렸나. 우리 정말 정권도 가지고 있었고, 지방정부도 다 가지고 있었고, 국회도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수세에 몰리게 됐나 생각하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그런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풀면 서로가 우리 동지들이 다 다쳐요. 마음을 다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힘내서 싸웁시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거는요. 윤석열 정권이고요. 그 윤석열 정권에 놀아나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자, 장유진 TV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바로 오늘 바로 이 첫 번째 주제와 바로 이어지는 게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